자, 참 한심하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미국과 한국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서부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냐. 미국의 선거제도 왜 저렇게 개판됐냐. 한국도 선거제도 멀쩡하던 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증상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거악이 드러나서 그렇다고 봐요. 거악. 예를 들면 이 자유시민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에서 유튜브가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구글이 이상하게 검색 결과 조작하고 페이스북이 저렇게 폐악질 부리고 트위터가 폐악질 부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거기가 폐악질 부리고 이런 짓 안 했을 거다. 쟤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게 됐냐. 지금의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소셜미디어가 절대적으로 이 자유 보수 성향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 관점이니까 진실지향적이잖아.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삶과 문명의 토대 아니에요. 진실을 떠나서 삶과 문명이 번영할 수가 없죠. 이산화탄소 마셔도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 말 믿으면.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저기 구공탄 껴안고서 그 저기 거기서 이산화탄소 실컷 마시면 죽죠. 본드 마시면은 내장이 튼튼해지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본드 냄새 실컷 맞으면 이제 마약 마약 중독자 되는 거죠. 삶과 문명은 진실을 외면하면 그냥 그 벗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진실 자체는 삶인지 문명인지 don't care예요. 신경 안 써. 진실은 냉정해요. 그러나 삶과 문명은 그 냉정한 진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하고 그걸 사용하고 이름으로써 번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셜미디어는 이게 진실지향적인 데가 있다고 해서 개인 관점을 가지면 진실지향적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무려 키에르케고르가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에, 18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소셜미디어 없을 때도.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그 팜플렛 제목이 때는 거짓이다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오직 개인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 제목을 뒤바꾸면. 즉 개인 관점을 가지면 진실에 수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본원적으로 이 진실지향적이고 진실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자유 보수 쪽에 유리한 거예요. 저게. 그렇게 우리 쪽에 자꾸 유리해져 가니까 이거 운영하는 빅머니 빅텍이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권력 그 인터넷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전지전능한 말하자면 검열자로 나서게 된 거죠.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다면 저희들 검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씩 웃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와 지식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각성 과정이 있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2016년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미국에선 트럼프가 튀어나왔고요. 또 이런 게 결합을 해서 우리 같으면은 이런 흐름들이 쫙 축적되가 나니까 드디어는 칼 뽑고서 박 대통령 날리는 그러한 작전이 벌어졌죠. 2017년에. 거악이 드러나서 저렇게 폐악질을 부리는 거예요. 거악이 드러나서. 안 드러나면 아주 스무드하게 점점 마비돼서 그냥 죽어가는 과정인데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저 실체가 막 까발려진 거죠. 미국에서 까발려진 실체는 뭐냐면 결국 여기에 뿌리가 뭐냐 보면은 글로벌리스트예요. 얘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1990년경 이후부터 간이 부은 거예요.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면 자기들이 유엔 같은 이런 희뭇그레한 그 국제 관료 조직 내세워서 인류와 세계를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련이 기세등등할 때는 차마 그 생각을 못해요. 왜냐? 미국과 서방의 주권국가 약화시키면 소련한테 잡혀 먹으니까. 근데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가 주인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1990년 초예요. 그때 코어가 제대로 형성되죠.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그리고 부패 정치권.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욕심낼 수 있어. 근데 얘들이 악마를 키웠단 말이에요. 악마를 하나는 정신적 악마, 하나는 물질적 악마를 키웠어요. 이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고. 아,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고 보니까 이거 사회를 약화시켜야 되네. 사회 체질을. 주류 가치와 도덕 일체를 해체해버려야 되네. 오케이. 좌파, 악마구리들 돌려. 나와.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떠들고 그때 처음에 지구온난화죠. 저게 왜 그러냐면 현대문명과 CO2 에너지 소비 자체를 죄악시하잖아요. CO2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나? 그럼 CO2 현대문명이 없었을 때도 이 지구 기후가 이렇게 춤췄던 거 어떻게 설명할 텐데? 지구 기후가 어느 정도 춤추고 있냐면요. 지금도 빙하기입니다. 지학에서 빙하기의 특징은 빙하기의 정의는 뭐냐면 지표면상에 조금이라도 만년설이 남아있으면 빙하기에 속해요. 지금 만년설 북극에도 있고 뭐 몽블랑에도 있고 뭐 킬리만자로에도 있고 저기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잖아요. 티벳에도 좀 있을 거고 히말라야도 있을 거고. 그럼 빙하기예요. 이게 지리학에선. 지구 역사를 보면 빙하기가 아니었던 때가 훨씬 많아요. 춤을 췄다고요. 이게 십몇만 년, 특히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2, 300만 년 동안은 한 4, 5만 년 주기로 이게 춤을 춰요. 그때도 석유 때서 그랬나? 석탄 때서? 그때는 아예 인류가 거의 저기 원시 생활할 때인데.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젠더 평등, 저건 남녀 성구분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 인종이론, 백인, 현대 문명, 이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 인종이론의 핵심은. 저 악마 내러티브거든.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저거를 세상에 글로벌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길러주잖아요. 저기 호주 수상이 며칠 전에 제대로 고백했더만 우리가 만약에 기후변화의 기후변화 막자라는 캠페인에 참가해서 그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호주 얘기입니다. 최소화하지 않으면 월스트리트 글로벌 월스트리트 그 파이낸시어들이 돈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를 징계할 거다. 지금 기후변화를 글로벌 저기 월스트리트가 지금 깃발 들고 나가요. 쟤들 돈 다루시는 분들 여기 무슨 자산 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쟤들 슬로건 있잖아요. ESG. E는 바로 기후변화. 그거 신화 떠드는 게 이고 S는 사회적 책임인데 저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 뭐냐면 다양성과 젠더 평등이에요. 쟤들 뭐 동성애 키워주고 이런 거 다 다양성 젠더 평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G는 뭐냐? 기업 거버넌스 그거 흐물흐물하게 약화시켜라 이거야. 이제 기업도 타겟이라고요. 민노총에서 와서 저기 우리 대리 좀 권 내놓으셔야겠어. 사장님 그동안 돈 좀 버셨잖아. 이제 세월 좋아졌는데 대리 좀 내놔. 그럼 상납해라 이거요. 그게 G예요. 쟤들이 말하는. 월스트리트가 말하는 G예요. 그게. 기업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악마 내러티브를 월스트리트가 팔고 있다니까요. 월가가. 그러니까 저게 빅머니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빅머니가 곧 빅텍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악마를 키웠죠. 물질적 악마. 그게 중국이죠. 미국과 서방의 중산층 근로계층을 박살내는 거죠. 중국에서 노예노동으로 싼 물건 생산해서 다 대체해버리니까. 중국 안에서 노예노동이 일어나든 인권 말살이 일어나든 그건 우린 몰라 해. 싼 거 들어오면 좋아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서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트럼프 시기 4년을 거치면서. 그래서 칼을 갈고 있는 게 미국인들이. 내년 중간선거 두고 보십시오. 작살납니다. 쟤들. 한국에서도 실체가 드러났죠. 여기서 뭐가 드러났냐. 이 탄핵하면서 쭉 보니까 이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글로벌리스트 쫄따구들이네. 이 대표적인 게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FTA
니고시에이션 했었고 그동안 그 전에는 그 해외 쭉 돌아다니면서 글로벌리스트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죠. 아마 김현종 씨. 아, 지금 와가지고는 이재명, 이비어천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인도 아니고 청와대 외교 안보 통일 특보라는 자가 그 레이블 달고 이재명 찬양가를 부르고 있잖아. 조선일보요? 요새 뭐 이재명 열심히 까죠. 조선일보 까기 전에 저거부터 쓰세요. 반성문. 조선일보가 그 해마다 경영자 대상인가 주는 거 있어요. 한 4, 5년 전에 조선일보 경영자 대상이 이재명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나중에 저기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다 짬짬이에요. 전부. 공통분모 글로벌리스트예요. 대한민국에서 주권체제 약화시키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저것들이 왼쪽은 이에 더해서 중국, 북한 커넥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 오히려 아주 신분증이 좋아. 신분증 딱 꺼내면 아 글로벌리스트 협력자, 컬래버레이터. 두 번째 신분증 딱 꺼내면 아 중국 공산당 협력자. 세 번째 신분증 딱 꺼내면 북한 노동당 감사 신분증. 명예당원증.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명예당원증이에요. 지금 저 간첩이란 얘기 안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에서도 명예당원증 발행할 수 있겠죠.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작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눈에 봤는데. 이제 뭉쳐서 작살내면 돼요. 우리가 이제야 머리가 좀 통일된 거예요. 머리가 좀 생겼어요. 이제야 보편적 보수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는요. 영국 보수주의 달라, 미국 보수주의 달라, 다 보수주의가 다 달라요. 얘 하나 들어드릴까요? 쟤들 진보 좋아하죠? 진보. 미국의 진보가 오리지널이 한 100년 전쯤 돼요. 1차 세계대전 전부터 나와서 후까지. 미국 진보가 뭐냐. 딱 셋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포드, 헨리 포드, 생산성 현상. 두 번째는 뭐냐. 금주령, 프로테스탄티즘, 복음주의, 신실한 기독교에 의한 금주령, 기독교 금주령. 세 번째는 뭐냐. 그 저기 영국에서 왜 1914년쯤에 13년인가 14년에 그 여성 참정권 주장하면서 그 경마장에 말 앞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한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있어요. 미즈 데이비슨일 거예요. 여성 참정권은 그 여성 운동,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진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화당이 이걸 밀었어요. 이게 진보예요, 원래. 그래서 이 시기를 진보시대라고 불러요. 진보시대 그럼 슬로건이 뭐야? 의외로 프로테스탄트 금주령이 들어가 있고요. 헨리 포드가 주도한 생산성 향상이 들어가 있고요.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진보의 핵심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미국식. 이런 것도 영국엔 없어요. 영국에서 언제 금주령 같은 거 영국은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저기 올리버 트위스트 그거 보세요. 그 저기 소매치기 밑에서 일하죠. 그 소년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 어느 날 수입 좀 잡았어. 그래서 자기 몫이 좀 생겼어. 그럼 얘 뭐 사 먹는지 가만히 보세요. 맥주 1파인트. 한 컵. 어린애가 맥주를 사 먹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술이 이미 19세기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금주령 같은 게 보수 흐름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영국은. 영국의 무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예외주의, 예를 들어 UK exceptionalism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은 아메리칸 exceptionalism 아니에요. 미국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러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보수가 달랐던 거예요. 독일 같으면은 뭐 갈색 셔츠 같은 거 좀 입고 다니더라도 빨갱이 따라잡아야지 이게 보수였겠죠.
일본 같으면은 보수라는 게 그거죠. 만주까지 일본이 직경체제 가야지. 뭐 이게 보수였겠죠. 그 보수가 달랐던 거예요, 나라마다. 이 보수가 언제 지금부터 제대로 확립되냐? 지금이에요, 지금.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섬기는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것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애국심으로 우리를 무장합시다. 애국과 인류 보편의 가치가 융합한 거예요.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에 의해서 현실화된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제 쟤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왜냐? 그전에는 우리가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전엔 보수가 전부 나라별 부국강병이든지 이런 거지 굉장히 보수가 물질적인 거였었어요. 국가라는 틀한테 갇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빛나는 문화적 전통이 있는 영국과 같은 데가 아니면 보수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전엔. 애국심만 있는 거죠. 국가주의만 있는 거죠. 지금은 애국이 정신적 가치랑 융합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틀이 만들어졌다고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보수가 이길 때가 된 거예요. 보편적 보수주의, 인류 보편의 보수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길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잠시 물질과 정신을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무시하면 그 자살입니다. 이게 한 1000년 전쯤에 물질 자체가 죄악이다. 물질은 악마의 세계고 하나님은 정신의 세계에만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캐서리스트라 그러는데 캐서리스트. 저 캐서리스트 저건 자살이에요. 이 불교도 그렇죠.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저건 자살이에요. 극단적 금욕주의는. 극단적인 물질에 대한 혐오. 저건 자살로 가는 길이고. 그럼 거꾸로 정신을 우습게 알고 정신을 뭔가 정신적 가치를 발견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우습게 아는 것. 이건 개돼지가 되는 길이에요. 정신을 우습게 알면 개돼지고 물질을 우습게 알면 자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19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중반 왜 잡냐? 1848년이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이 나온 해잖아요. 19세기 딱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 지금 170년이 지났는데 악마가 정신의 정성을 들였어요. 원래 보수는요. 에드먼드 버크 때 보수는 가만히 보면 삶과 문명을 위한 가치를 모색하고 섬기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 보수가 19세기 중반 이후는 잠에 취해버렸다고요. 170년 동안 잤어요. 보수가. 이 사상사적으로 제가 보면 큰 흔적을 못 남기고 170년을 잤어요. 그러면 겉으로 튀어나와서 떠드는 놈들은 뭐냐? 다 악이야. 근사한 말 만드는 건. 걔들은 정신이에요. 저는요. 공산주의는 정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종교적 신앙, 정신으로 만들어낸 애들이에요. 떠드는 건 유물론이에요. 그때 유물론은 뭐냐? 인간이 욕망의 동물이고 계급투쟁의 동물이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세상이 뭐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건 그 다음번 얘기고 인간이 욕망의 동물이고 계급투쟁의 동물이다. 이게 이제 유물론인데 과학적 공산주의, 막스즘. 막스가 말한 건 뭐냐면 이 유물론적 관점을 종교적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욕망의 동물이고 계급투쟁의 동물이면 너는 왜 글 썼냐 이거지 막스. 아니거든. 하루 종일 처박혀서 어떻게 하면 인간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지고 산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마누라 학대하고 돈 있으면은 도박하고 낄낄대면서 남 흉보고 그 다음에 가정부 강간해갖고 사생아 낳고 이런 거 몇 가지 활동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한 거냐. 하루 종일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정신을 망가뜨리는 글, 영혼을 망가뜨리는 글. 이게 정신주의자죠. 일종의 정신에 정성을 들인 거예요.
쟤들이 오히려 그래. 레니니즘 똑같죠. 레니니즘 뭐냐면 순교자 정신이에요. 쟤들이 순교자를 쟤들은 전위부대라고 불렀죠. 뱅가드, 아방가르드. 소련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요번에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시켰는데 그것도 대기권을 날아가는 소련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소련이 개발한 거. 소련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아방가르드죠. 전위라는 게 뭐냐. 혁명이란 숭고한 재단에 몸과 마음을 피로 갈아서 바칠 뿐. 이게 전위예요. 그게 공산당의 당원 정신이 그거라고요. 순교자 정신이에요. 정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기 트로츠키를 암살하죠. 트로츠키 암살하러 들어간 그 유대인 공산주의자. 걔는 암살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로츠키의 그 멕시코에 숨어있던 집이 그 요새고 거기에 그 총을 든 버디가이드들이 있으니까 총을 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가요. 무기가 없는 상태에 들어갔어요. 뭘로 죽였냐. 트로츠키가 그 책장 속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던 그 피켈, 그러니까 등산용 이렇게 뾰족한 쇠 달린 그 지팡이, 그거 들어가지고 그걸로 머리 찍어서 죽였다고요. 그 죽이고 나서 자기는 현장에서 바로 그 경호원들한테 총 맞아 죽었죠. 순교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순교하겠다고. 순교자 정신이라고 저게. 공산당 당원 정신이라는 게.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리즘에 편승한 악마 내러티브는 그거거든. 뭐냐면 혁명이니 계급투쟁이니 전위정당이니 이런 걸로 정신을 만들지 말고 문명과 국가와 전통과 가치를 죄악시하는, 그래서 그걸 해체해버리는 그 정신을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자. 이게 악마 내러티브라고요. 그게. 쟤들 정신 갖고 노는 애들이에요. 한국은 이게 좀 이상해져 갖고 환빠, 주체사상, 중화숭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입니다. 서구 문명은 물질 문명입니다. 현대 문명과 서구 문명은 물질주의에 불과합니다. 숭고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후에 숭고한 백이민족의 정신, 혹은 우리 숭고한 중화 동양 정신, 혹은 우리 숭고한 김일성 수령의 정신, 이거죠. 문명 우습게 알고 죄악시 여기고. 현대 문명이 무슨 놈의 물질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이 물질이 확 꼽힌 건 언제냐면 산업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이 언제? 18세기 후반입니다. 그게 갈리버 트위스트의 조나단 스위프트의 갈리버 트위스트 나올 무렵이에요. 18세기 후반이에요. 불과 지금부터 한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현대 문명 언제 시작했는데?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거 언제 싹이 텄는데 14세기예요. 그럼 14세기 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단테의 신곡이 아주 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이때까지 존재하던 신학과 다른 그 신앙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 신의 코미디가. 신이 원하는 해피엔딩. 신은 해피엔딩을 원해. 제가 그게 뭐냐면 신이 할 짓 없어서 인간을 백모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그건을 했어. 그러니까 저거 벌점 몇 점, 별점 몇 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과 같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정신 신용제도, 정신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벌점 몇 점 이하는 지옥 몇 년에서 몇 년, 별점 몇 점에서 몇 점은 지옥 몇 년에서 몇 년, 너는 지옥 몇 층, 너는 지옥 몇 층, 이거 계산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니다. 이게 단테의 신의 코미디의 핵심 컨셉이에요. 그때 코미디는 웃긴다 하하 코미디가 아니라 해피엔딩을 코미디라고 불렀어요. 신은 지옥의 운영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신은 그것이 인간을 고통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컨셉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팔고 있던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12년에 나온 그 위대한 작품 신의 해피엔딩,
신은 해피엔딩을 원해. 그 작품 디바인 코미디 단테 그거를 저는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부터 이미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가 꿈틀거려요. 그럼 자 14세기 초에서 꿈틀거린 게 18세기 중엽까지. 그럼 이게 몇 년이야 도대체. 450년 동안 뭐 한 건데 450년 동안의 현대문명은 뭐였는데 우리가 아는 현대문명은 그 찬란한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만 본 거고 그 물질이 있기 전에 450년 시간이 있다고요. 14, 15, 16, 17, 18세기 중엽까지 450년. 그 450년은 정신이라고 정신을 다진 거예요. 개인 관점.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진실 존중. 그게 르네상스예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자유. 프로테스탄티즘이죠. 개인. 프로테스탄티즘이죠. 겹쳐져 있다고요. 이게 같이 짜여져 있어요.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르네상스가 마지막에 꼽힌 곳이 어디냐? 영국이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장 깊게 심오하게 뿌리박은 데가 어디냐? 영국이잖아요. 감리교 영국, 장로교 영국. 그 다음에 국교 스타일의 프로테스탄티즘, 그것도 영국. 프로테스탄티즘이 교회의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낸대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리교는 그러니까 저거에 안 들어가죠. 저기 뭐야 컨그리게이셔널에 안 들어가죠. 회중교회에 안 들어갈 거예요. 장로교가 대표적인 회중교회죠. 그러니까 장로교 모델을 물론 영국이 만든 건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그 틀을 딱 뿌리를 굳혔죠. 감리교도 똑같죠.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그건. 영국 국교 언제예요? 그 이미 16세기 아니에요? 16세기. 틴데일이니까. 틴데일의 설계도를 가지고 헨리 8세가 훔쳐서 표절해서 썼지. 그래놓고 스승 틴데일은 유배시켜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네덜란드 벨기에 부근에서 그 카톨릭한테 잡혀갖고 고문당해서 말뚝에 불태워서 죽게 만들었죠. 헨리 8세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게 현대 문명이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문명에 450년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를 지중해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현대 문명 안에는 지중해가 들어있어요. 지중해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쟤들이 그 역사 해석을 할 때 미국이든 우리들의 고대 세계는 어디야? 수메르, 에집트,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잖아요. 수메르,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그게 미국인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대예요. ancient. 우리들의 ancient age. 우리들의. 미국 애들한테 너희들의 고대가 뭐야? 그러면 수메르,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그거 다 없애자는 게 CRT예요. 그런 기억 다 없애버리자. 그럼 너희들의 고전 시대는 어디야? 클래식 에이지는 어디야? 아, 그거 저기 그리스 로마지. 자기들의 그리스 로마를 자기들의 고전 시대라고 해석하잖아요, 쟤들은. 그럼 너희들의 중세는 어디야? 미국인한테. 아, 그거는 저기 유럽 미디발 에이지지. 유럽 중세지. 캐톨릭 체제. 로마 이후에 등장한. 미국인의 중세는 유럽인 거예요. 유럽 중세예요. 그럼 너희들의 그럼 현대는 어디야? 그러면 아, 그거 14세기부터 시작한 그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시작해. 걔도 시대 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너무 멀잖아요. 14세기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거 뭐라 그래? 아, 그거는 현대 안에, 현대 세계 안에, 모더니즘 안에 지금 시대가 따로 있어. 컨템퍼러리. 1945년 이후. 그래서 얘들을 그 450년을 지우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르네상스가 뭔지 프로테스탄티즘이 뭔지 정확히 왜 그 둘이 서로 연결돼 있는지 왜 그 연결돼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돌아가면서 현대 문명이 거기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거기는 다 물질 문명이에요. 전부 천박합니다. 예, 서양 문명은 그거 몹쓸 거예요. 우리가 동양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떨 땐 그게 뭐 불교를
뜻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게 주체 사상을 뜻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게 중화주의를 뜻하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게 이제 환빠를 뜻하기도 하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종전선언 가지고 떠들썩하죠. 이게 미국 일부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 추진하니까 이러거든요. 박영선이가 또 가서 뭐 종전선언 또 웃겼죠. 바이든이 나서달라고. 이 한반도 평화법 추진해달라는 거예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지금 미 하원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이거 되면 유엔 사회체되고요. 주한미군 흔들리고요. 한반도 작살나는 거예요. 중국에게 한반도를 다 바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당연히 정상국가화되는 거고. 평화협정의 상대방이니까. www.koreacouncil.kr/s1 여기 서명들 해주시면 미 의회의 KCPAC 그러니까 한국 보수주의 연맹 그건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미국에 있는 아주 강력한 단체죠. 그걸 통해서 미 의회에 제출됩니다. 많이들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